피청구인 이창수의 대리인 본법인 리우의 이완수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을 위해서 청구인의 소추 사유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3번의 준비기일 등 준비 절차를 거친 사건이고 피청구인 이창수 측은 근거 없는 청구인 측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린 상태이므로 그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미 서면으로 말씀드린 저희 주장을 구두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본건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1년의 탄핵소추 결의를 하였고 이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시에나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여야 할 탄핵이 상시적 제도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다른 탄핵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은 계엄 사건과 조금씩이라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와 아무 상관없이 일상적 형사 절차 속의 문제로 의결된 것입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소추권의 남용 정도가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 소추 사유는 여전히 불특정 상태이거나 그 주장 자체로 부당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그 시점에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회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하여도 소추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주장 자체로 부당하였다는 점을 방증하고 이 역시 탄핵의 남용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제도입니다. 본건에서도 실제 당해 사건의 고발인은 항고로 다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불복과 재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사법제도상 불복 절차를 이탈해서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 혹은 집권당이 어떤 사법적 판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되고 운영되어 온 불복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그 불만의 대상이 불기소 처분이지만 다음에는 자신들에 대한 기소 처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법 권력의 행정권, 사법권에 대한 실질적 장악수단이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소추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은 그간 기각된 사건들에 또 전혀 비할 바 못될 정도로 사실 무근이거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파면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탄핵소추 제도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 제도는 사법적 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심판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가 결의되는 경위, 과정 및 소추 사유들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주공을 피청구인들 개인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역시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이라고 할 것인 바 다른 사건에서는 몰라도 이 사건만은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의미가 아닌 사법적 기준으로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가 남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언론사의 사설이나 법조인들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전공 교수들께서도 탄핵이 남발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되었다. 권한 정지를 악용하여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했다. 정치적 의도를 감춘 탄핵 추진은 위헌적 탄핵소추권 행사다라고 하는 등 본건 탄핵소추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다수 표명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규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처분 검사 등을 탄핵소추함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현재 귀재판소에 계속된 수많은 탄핵 사건 중에서 단연 탄핵소추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서 이를 각하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건의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건 소추 사유 검토 이전에 먼저 이전부터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추 사유의 불특정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청구인은 소추 사유를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 준비 명령에 마지못하여 지난 준비기일 직전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추 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청구인의 2025년 1월 22일자 준비 서면에 의하면 아직도 청구인은 여러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사건 기록들을 가져다 본 후 추가 보완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들이 탄핵 소추를 방어해야 되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이미 탄핵 소추를 한 청구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추 사유의 특정 요구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탄핵 소추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소추 의결을 하였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유를 상정하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결하였을 것이니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위헌 위법 사항을 주장하라는 것도 아니며 이미 청구인의 의결로 확정된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피청구인에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이미 과거의 청구인인 국회가 한 일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왜 새롭게 다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야 되고 별도로 추가로 헌법과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도대체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는지는 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 단계에서도 당연히 설명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의결은 하였는데 그 사유는 잘 모르겠다,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재판부의 준비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계속된 답변 회피나 지연은 그 자체로 본건 소추 사유가 불특정 상태라는 방증이며 청구인이 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풍문 정도에 불과한 의혹이나 두루뭉실한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을 무리하게 탄핵 소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으므로 소추 사유로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 본안 심리에 나아가기 앞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소추 사유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청구인은 아직 탄핵 소추 사유가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주장과 입증을 해왔습니다. 벌써 관련해서 5번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설명으로 소추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장황하게 반복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제출된 서면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청구인의 주장만 반박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방문조사가 특혜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부분을 저버린 것이며 공무원의 공정의무 성실함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이 그 경호를 수사를 위해서 배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호 문제를 수사 장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원칙이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장소를 포함한 수사 방법에 관한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존칙 제19조 제2항은 출석 요구 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의 의사, 위에서 본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 및 지지자 충돌 등으로 인한 공공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나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의 혐의 입증도 없었을 뿐더러 가사 달리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위한 체포 구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그런 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또 청구인은 자꾸 방문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방문조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가서 하는 조사인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의 주거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된 엄연한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호 문제로 인하여 경호처의 관할 건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피의자 김건희의 주거나 사무실도 아니고 달리 김건희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므로 피의자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편안해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문조사 용어 사용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방문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호의 수준이 한참 다른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그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피청구인 이창수 지휘하의 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직 영부인인데도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 그것도 소환조사를 한 것은 그런 선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자를 조사함에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경호를 강제로 박탈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경호 및 다중안정 등을 위한 응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 조사 장소 등을 정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도 소추 사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리 선회해 보아도 여전히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5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임의 절차이므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심위의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으므로 수사 최종 결과를 아직 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위한 자문을 총장 소속 수심위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개최가 불가능한 수심위 개최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부당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편파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사유야말로 불기소 처분을 정상적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탄핵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진정 이러한 주장이라면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미 재판부께서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적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제외하면 이 부분 소추 사유는 그저 추상적 비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조치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검사의 정당한 불기소 판단을 아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부실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소추 사유를 소추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는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일 수는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시 항상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무작정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시점은 넓게 봐도 초기 2년 정도로 이때의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추 사유는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에게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판단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사안으로 압수수색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할 일도 없지만 가사 진정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근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 당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부임했을 때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이미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일단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무리한 의결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수사 상황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인이 보고받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의 사실 보고가 틀렸을 리도 없지만 이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답변서 기재를 원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고받은 그대로 자신이 인식대로 증언한 것이 무슨 허위 증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후배 검사들의 전날 언론 상대 설명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먼저 나서서 국회에다 설명해 준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에서 국회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직무대리 명령 관련해서 무엇이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직무대리 명령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주장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는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수십 년 확립되고 나름의 법규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서 심지어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법원도 용인해 왔던 제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따랐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 개인이 탄핵소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받아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전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건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 부분 소추 사유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소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승낙 이후에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도움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구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은 필요한 때 수차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 있어서 어떤 절차적 흠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대리 명령 신청 절차와 사유는 수사팀의 전결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를 유독 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건 탄핵 소추가 남용된 사정, 소추 사유가 여전히 불특정되어 있는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추 사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차 제출한 서면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대성 요건은 볼 필요도 없겠지만 혹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이 건 소추 사유 중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가정적, 포괄적 답변만으로 충분히 본건 탄핵소추가 사유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탄핵소추 제도는 국가적 제도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담임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뚜렷한 사유도 없이 국회가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일 변론을 종결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부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